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 걸음 더 크게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우주에 얼마나 큰 무거운 이 어떤 그 화물을 올려놓을 수 있냐, 이게 경쟁력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열핵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이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할 이런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거 지금 못하죠.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고, 자, 미 해병대가 완전히 지금 성격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한국 해병은 미 해병과 같이 상륙 작전하는 이런 군대인데, 미 해병대가 완전히 성격을 바꿔서 이 한국 해병 큰일 났네요.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용 자국산 파워팩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란 드론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밀착 감시에 성공했다. 그래서 미 해군 이지스 함이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한국산 엔진을 탑재해 1차 양산을 진행 중인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산 파워팩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양산분부터는 자국산 파워팩이 탑재된다고 하는데, 튀르키예 경제 상황에서 과연 2차 양산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친러 성향의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슬로바키아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대량의 소총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1737만 달러의 예산으로 M4A1 소총 5,000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소총으로 오랫동안 운용된 세 번째 VZ-58 소총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13일 우크라이나 공습을 받아 대파된 로프사급 상륙함 민스크함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워낙 노후 선박이어서 부품 수급이 쉽지 않아 지난 2014년 크림 사태 당시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노획한 동종함인 콘스탄틴 올샨스키 함을 해체해 그 부품으로 민스크 함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통합항공기공사가 수호이 35와 수호이 57 전투기 대량 생산을 위해 대규모 구인 광고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엔진 제작 공장의 노동자를 연봉 336만 루블, 한화 4,560만 원에 구한다고 하는데, 채용된 노동자는 연봉은 물론 아파트 숙소와 식사까지 의식주가 모두 제공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자국산 아바빌5 무인 정찰기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양 일대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24시간 동안 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미 해군 구축함 머리 위에 떠 있는 동안 미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공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튀르키예가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 기술을 사가서 만든 튀르키예 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죠. 그런데 미국하고 또 이 독일하고 여러 어떤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을 못했죠. 크루즈정 문제 이런 걸로. 그래서 표류하고 있다가 이 1차 양산분, 결국 한국의 K2 전차에 들어가는 한국산 파워팩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100대를 생산하는데 현재 생산 중이죠. 그런데 2차 양산분도 계속 한국제를 할 수 없으니 우리 한국도 독일제를 계속 할 수 없어서 한국산을 만들었듯이, 여기도 튀르키예 국산 파워팩을 드디어 개발 완료했다. 그래서 2차 양산분부터는 튀르키예제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데, 지금 뭐 튀르키예 경제 상황 말이 아니죠. 완전히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 전차 양산이 제대로 될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튀르키예가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 K2 전차의 경쟁 모델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다음은요. 슬로바키아가 미국의 지원금 1,737만 달러를 받아서 그걸로 미국제 M4A1 소총 5,000정을 구매한다. 그동안은 체코제
VZ-58이라는 소총을 써왔는데 이 소총은 AK 파생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AK 스타일로 생겼는데 총탄도 AK-47과 같은 7.62mm 3구탄을 쓰는데요. 계속 나토하고 호환되는 이 나토 표준 무기를 써라 라고 압박을 했었고, 나토니까 그래서 돈은 없고 하다 보니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해줬고 이걸 가지고 소총을 사는데 슬로바키아 육군은 전체가 19,500명이에요. 그 중에 일부 5,000정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추가해서 모든 것을 대체를 하겠죠. 그런데 이 슬로바키아는 과거에 체코슬로바키아였죠. 그런데 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지원을 활발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친러 정권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 소련으로부터 그렇게 탄압받고 한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끝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 이런 슬로바키아가 과거 그들을 그렇게 압박했던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런 무리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남일이 아닙니다. 자, 러시아가 지난 9월 13일 날 우크라이나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격받아서 민스크 함이라고 로프자급 상륙함 완전히 박살났죠. 미사일 최소 2발, 최대 3발 맞아서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걸 지금 노보로시스크로 가지고 와서 이걸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재생을 하는데 부품이 없죠. 오래된 거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크림반도. 그때 노획한 산육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멀쩡한 거 그걸 해체를 해서 거기서 부품을 뜯어와서 이 더 노후된 이 민스크를 살린다라고 하는데, 자존심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릴 수가 있을지, 살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수호이 35 그리고 수호이 57 이 엔진, 그러니까 AL-41 엔진 그리고 이즈델리아 30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페름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페름 공화국이죠. 이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아주 추운 곳이고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고 인구는 적은 곳인데, 그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연봉을 한국 돈으로 한 4,500만 원 초봉입니다. 주고 의식주 다 제공할 테니까 와라 라고 하는데, 자, 일단 러시아에 지금 남자가 별로 없죠. 남자도 없고, 그리고 국영 방산업체 이런 데서도 지금 연봉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페름까지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길도 없고 오직 뭐 항공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정도로 완전히 그냥 오진데, 여기 가서 근무할 남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전투기 또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만든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에요.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이 알레이버 이디스 구축함을 24시간 동안 감시했고, 그 중에 4시간은 이렇게 상공에 떠서 밀착 감시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게 가관입니다. 우리가 감시할 동안 미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못했다 라는 겁니다. 미국이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란의 드론을 발견 못해서 또는 공격할 수단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공해상이니까 국제법을 준수해서 놔둔 거죠. 그리고 위협 행위를 안 하니까 놔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미국이 못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튀르키예, 미국하고 뭐 요즘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일단 제도상으로는 동맹국이죠. 시리아에서 미군 기지를 향해서 튀르키예 무인기가 무장을 한 상태로 똑바로 들어온 겁니다. 미국은 이걸 위협으로 판단하고 F-16 전투기로 격추시켜버렸어요. 이런 미국인데 못했다, 대응을 못했다 라고 하니까 참 가관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미래 미 해병대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차세대 주력 무기 로그파이어스가 드디어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오시코시와 로그파이어스 무인 발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해병대 시스템 사령부가 해군 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 이른바 네메시스 프로그램의 핵심 타격 자산으로 운영할 원정 화력용 원격 운용 지상 유닛 약칭 로그파이어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시코시 디펜스가 현지 시각 10월 5일 밝혔습니다. 오시코시는 자사의 JLTV 차량을 개조해 미사일 발사기 2기를 탑재하는 원격 운용 무인 발사 차량을 미 해병대에 납품하는 3,9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시코시는 무인화된 JLTV 발사 차량을 제작해 미 해병대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로그파이어스는 선박과 도서 지역을 그물처럼 연결해 대량의 미사일 발사 차량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네메시스 프로그램의 핵심 자산인데요. 현용 주력 경전술 차량인 JLTV를 무인화시킨 뒤 여기에 NSM 미사일 발사 캐니스터 2개 또는 토마호크 블락5 발사기 1개를 장착한 무기입니다. 로그파이어스는 상륙함은 물론 C-130 수송기, MV-22 오스프리나 CH-53 헬기로 슬링해 수송이 가능하고 차량 주행부터 발사 전 과정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어 미 해병대 연안작전연대의 핵심 타격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현재 NSM과 토마호크 블락5만 탑재하는 로그파이어스의 사용 미사일을 점차 다양화시킬 예정인데요. 철저하게 중국 맞춤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 해병대를 보며 우리 군 당국도 뭔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 해병대가 이런 무기를 다량으로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무인입니다. 없어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LCAC 공기부양정에서 스스로 내렸어요. 스스로 내려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스스로 이 표적을 전송해주면 미사일 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미사일 2발 장착되어 있죠. 이게 NSM 그러니까 185km 날아가는 대함 미사일이죠. 이게 하이 아주 고고도로 날아가면 555km. 근데 뭐 군함 공격하는데 고고도로 날아가서는 안 되겠죠. 185km 날아가고 여기에 또 토마호크 블락5를 장착하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한 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니까 토마호크는 이건 1250에서 1500km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죠. 이 토마호크 블락5는 지상 공격을 주로 하지만 대함 공격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량 생산한다라는 건데 이게 연안작전연대라는 부대입니다. 이 연안작전연대가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과거에는 상륙군들이었어요. 상륙군. 그래서 지금 미 해병대가 전차도 다 없앴죠. 이제 상륙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미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원산에 상륙해야 되고 남포에 상륙해야 되는데 한미연합 상륙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상륙부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미군이 대한민국의 상륙작전을 위해서 상륙부대를 만명 단위로 운영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산에 상륙을 꼭 해야 된다. 또는 남포에 상륙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한국 해병대 스스로 이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나가야 되는 거죠. 또는 자 미군이 상륙작전 안 해. 그러면 지금 현대전에는 상륙작전이 필요 없는 건가? 라고 하면 우리 한국 해병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 같은 이런 나라와 함께 싸워서 지상작전을 하는 게 해병대의 목적이 아니고 과거에는 도서지역 해서 이렇게 점령 해가 나는 게 미 해병대였는데 지금은 미 해병대의 상대는 이제 중국군이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중국에 상륙해서 베이징까지 진공하고 이거는 가능성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중국을 고사시키는 거다. 중국에서 나오는 선박 차단, 군함 차단 이런 거 하는 거다.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이 남중국해의 여러 도서지역 이런 데 그냥 헬기로 착착 이런 거 내려주고 해서 거기서 중국 함대들 경멸시키고 그리고 중국 해상 봉쇄하고 그럼 중국 말려 죽을 거 아니냐. 중국에 뭐하러 상륙작전에서 베이징 가고 하겠냐.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한국 해병대는 어떻게 하냐? 원산은 어떻게 가고 남포는 어떻게 가냐? 이거 우리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숙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그려졌던 차세대 로켓 개발을 위해 주요 방산업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 로켓을 대신해 원자력을 이용한 열액 로켓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완성되면 앞으로 우주 개발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로키드 마틴, 웨스팅하우스 거버먼트 서비스, 인투어티브 머신스 등 세계 업체와 열액 로켓을 개발을 위한 제선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10월 4일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 AFRL 주관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은 6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우주 발사체용 열액 로켓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착수해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와 항공우주국 나사, 로키드 마틴이 체결한 열액 로켓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지만 같은 기술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두 사업 모두 핵분열 반응기를 사용해 기존 로켓과는 추력과 지속 연소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로켓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로켓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열액 램제트와 달리 소형 원자로를 사용해 초고열 상태를 만든 뒤 액화수소나 물을 팽창시켜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나사는 이러한 로켓이 수소나 메탄올 등을 이용한 현용 액체 연료 대비 3배 이상의 추력과 지속 연소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사와 다르파가 주도한 열액 로켓을 오는 2027년까지 발사하고 제선 프로젝트로 개발되는 기술을 다목적 우주 발사체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 로켓이 실용화될 경우 기존의 우주 발사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량의 화물을 우주 궤도로 발사하거나 달, 화성 등에 쏘아보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주에 높은 중량의 화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있어 미국이 중국, 러시아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과 몇 년 후에 등장할 열액 로켓이 우주 개발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하고 나사 등이 이 열액 로켓 개발했어요. 그런데 미 공군이 따로 또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기술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미 공군이 개발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군사적 용도로 쓰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주에서 아주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를테면 신의 지팡이 쏘아 내려보내는 거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죠. 자, 제가 그저께 러시아의 이 핵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닉 정말 나쁜 무기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브레베스트닉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이 원자로가 있으면 브레베스트닉 같은 경우는 이 노심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공기를 그냥 노심에다 확 가열시킵니다. 그리고는 이걸 뒤로 분사를 확 시켜버려요. 뜨겁게 달궈진 공기를 뒤로 분사를 시키니까 노심하고 맞닿은 이 방사능 잔뜩 묻은 이 기체가 가열이 되어서 뒤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게 러시아의 브레베스트닉. 그러니까 방사능을 쫙 뿌리고 다닌 거죠. 근데 여기는 이 노심이 있으면 노심하고 직접 닿지 않게끔 해서 그 뜨거운 열로 액체 연료를 가열시켜서 그 액체 연료 가열된 걸 이제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사능 오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베스트닉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장점이 있냐? 액체 연료 로켓보다 핵 연료 로켓이 훨씬 더 강력한 파워 그리고 지속성 있겠죠. 그러니까 연비를 생각해서 속도도 많이 못 내던 것을 이를테면 지금 같으면 이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화성에 갈 때 한 7개월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열액 로켓을 사용하면 화성 갈 때 2개월 거의 그 3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되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우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미 공군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신사협정에 따라서 우주는 군사적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는 하지만 군사적 이용을 다 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엄청 무거운 걸 가져가면 많은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이를테면 3D 프린터도 가져갈 수 있고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우주에서 계속 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미국은 간다. 불과 3년 만에 이걸 만들어낸다 라는 건데 정말 앞서가기는 앞서갑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